자, 오늘은 24차시 이제 물리학2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그 줄의 실험과 열의 일당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줄의 실험 장치입니다. 근데 줄의 실험은 이제 요약하자면 열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에 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 사이에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열과 일은 혹은 열과 에너지는 이제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줄이 고안한 실험 장치인데요. 일단 장치를 설명해 주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열량계가 있고요. 열량계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로 이렇게 쌓여 있는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한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이 안에 물이 들어 있고, 요는 이제 물을 젓는 이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프로펠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전할 수 있는 축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요 도르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 도르래에 있는 추가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이제 회전하겠죠. 회전하면서 얘를 이렇게 계속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질량이 10kg인 추 두 개를 1.6m 낙하시키는 실험을 20회 반복하였더니 이제 질량이 5kg의 물의 온도가 약 0.3도씩 올라간 것을 확인한 거죠. 1호부터 물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약 4.2kJ의 일이 필요함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의 실험을 제가 한번 계산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 즉 mgh죠. mgh가 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열은 이제 cm 델타 t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이에 그냥 등식을 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단위가 줄이고요. 요거의 단위는 칼로리거든요. 혹은 킬로칼로리.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쓰면 킬로칼로리, 그램으로 쓰면 칼로리가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썼다고 치면 얘는 이제 킬로칼로리가 되거든요. 제가 단위를 여기다 적어줄게요. 요만큼이 줄이 되고요. 요만큼이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킬로칼로리. 그래서 요 앞에 비례상수를 J라고 쓰고 요 비례상수를 이제 계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제 몇 줄이냐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얼마냐에 해당하는 값이 요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J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질량이 10kg인 추를 썼죠. 그리고 중력가 속도는 9.8이고요. 얘가 몇 미터 떨어뜨렸죠? 1.6m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몇 개 떨어뜨렸죠? 2개 떨어뜨렸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했죠? 60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mgh고요. 근데 추를 2개 썼으니까 2를 곱한 거고 이걸 20회 반복했으니까 20을 곱한 겁니다. 자, 요거는요. 앞에 비례상수 J가 붙고요. J가 붙고 그다음에 물의 비율은 1kcal per kg 도시입니다. 그래서 1이 비열이고요. 그다음에 질량이 물 5kg을 썼죠. 5kg을 썼고요. 그다음에 얘가 몇 도씨 올라갔냐 하면 0.3도씨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나중에 심심하면 계산기 넣어서 계산해 보십시오. 결과만 제가 적어줄게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627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5 곱하기 0.3한 거는 뭐 간단하니까 암산으로 되죠. 1.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J를 계산해 보면 J가 약 4.18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3승이.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거의 단위가 줄이고 요거의 단위가 킬로칼로리니까 단위로 넘기면 줄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단위는 줄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를 줄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쓴 거죠. W는 중력이 추해한 일, 그 Q는 회전 날개와 물이 마찰로 생긴 열량 했을 때 요 W는 JQ라는 식을 써서 J를 구했고요. J가 4.18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했는데 대충 반올림해서 저는 기억하기로는 4.2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킬로칼로리로 나타내면은 양변에다 킬로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4.2킬로줄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로 알고 있었던 열이라는 그 개념이 결국 에너지의 한 종류임을 최초로 밝힌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그 과학의 날 행사 부스로 체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보온병에 물 집어넣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물 온도 올라간 거 그 체험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요걸 모티브로 해서 실험을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호기심 천국인가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과연 보온병에 물을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얼마 동안 오랫동안 흔들어야 될까? 그때 계산하니까 며칠 뭐 이렇게 여러 날이 나오던데. 예, 근데 그때 그 과학실에서 실험에서는 한 진짜 좀 유의미하게 온도가 올라가긴 했어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온도가 올라갔죠.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걸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실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와 열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는 W 플러스 델타 U라는 열역학 제1법칙을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제 W를 제 외쪽으로 넘겨보면 결국에 기체가 받은 열과 외부에서 기체에 한 일을 합치면 기체의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 에너지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걸 합치면 기체의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주어 서술어가 바뀌죠. 이제 외부가 기체에 한 일이 되거든요. 기체가 외부에 받은 일,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합치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의 실험은 이제 열량계를 이용해서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했죠. 그래서 추가 물에 한 일이 결국에 물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게 줄의 실험도 열역학 제1법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이 결국에 마찰력이 일을 한 만큼으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열 에너지를까지 다 모든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이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만 놓고 보면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건 대부분 이제 역학적 에너지 중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만 놓고 보면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뭐 어떤 식으로 나옵니다. 열역학 제1법칙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는 물리학원에서 복습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4번 문제입니다. 열의 일당량을 구하기 위해 줄이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억. 줄의 실험은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비율을 측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줄의 실험 장치는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 뒤 마찰에 의해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줄의 실험에서 물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할까요? 아니죠. 물을 더 많이 사용하면 그 CM 델타 T에서 얘가 증가하니까 그냥 온도 변화가 줄어들 거예요.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비율을 증가하려면 추를 더 무거운 걸 쓰거나 더 높이에서 낙하시키거나 더 여러 번 낙하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다. 자,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추가 높이 h를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하는 동안 단열 용기에 있는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정량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gh만큼이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낙하하는 동안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지가 않죠.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죠. 그리고 추가 낙하하는 동안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맞죠? mgh니까. 그다음에 추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계속 변화가 없죠. 추의 포텐셜 에너지가 혹은 추의 위치 에너지가 혹은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된다 하는 건 또 맞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안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포텐셜 혹은 역학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가 추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거꾸로 적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반대죠.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치사하게 숫자 바꿔놨죠. 1줄은 4.2칼로리가 아니라 1칼로리는 4.2줄이다. 저는 외우는 방법이 그 칼슘의 절대값. 미안합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재였거든요. 그래서 과학 문제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요거 때문에 하나 틀린 적 있어요. 1칼로리가 4.2줄로 계산해야 되는데 1줄이 4.2칼로리로 잘못 계산해 외워가지고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칼로리가 보면 양쪽이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양쪽이 약간 이렇게 기억하면 뭐가 1이고 뭐가 4.2인지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지학사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리을 문제. 자, 다음은 연력학 법칙에 관한 설명이다. 연력학 법칙 정성적으로 나오네요.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 것,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거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미쳤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만 그 반대로 이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연력학 몇 법칙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연력학 제2법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A와 C가 열평형을 이룬다면 물체 B와 C도 열평형을 이룬다. 이건 연력학 제0법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체에 가해준 열 에너지 Q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 델타 U와 기체가 외부의 한열 W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1법칙이죠. 그래서 딴딴딴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미쳤네. 3번이 계속 도를 지나치고 있네요. 도레미 미를 치죠. 그러면 그 로또 1등 당첨되면 이런 거 출제한다. 다음 중 도를 지나치면 레쳤다, 미쳤다, 뭐 라쳤다, 뭐 이렇게.
그 핵반응에 사용되는 물질은 1번 우가늄, 우나늄, 4우다늄, 4우라늄, 4우마늄 뭐 이런 거. 자, 그림은 질량 20kg형이 이게 큰일 났네요. 이게 20kg은 많이 아픈데 1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출발하여 미끄럼틀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온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영희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1m/s였다면 출발하여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발생한 열 에너지는 몇 칼로리인지 구해보자. 와, 빡세네요.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마찰 과정에서 열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의 전환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변한 만큼 열 에너지가 바뀌었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 만큼. 그럼 얘는 바닥에 그럼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크겠어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크겠어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크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 역학적 에너지 빼기 나중 역학적 에너지 하면 그게 이제 열로 바뀐 에너지 양이 되겠습니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mgh였죠. 그다음 나중 역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희의 질량 20kg, 중력 가속도 10, 1m에서 떨어뜨렸죠. 2분의 1, 영희의 질량 20kg,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1이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190줄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칼로리로 물어봤죠. 그러면 이건 단위 환산만 하면 됩니다. 자, 단위 환산 제가 하는 방법 1학년 때 가르쳐 줬는데 까먹어서 살쪘죠? 예, 단위 환산은 1을 곱해주는 거예요. 1을. 줄을 칼로리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분모의 줄, 분자의 칼로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분모하고 분자를 같은 값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1칼로리가 4.2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줄이 날아가고 칼로리로 바뀌고 앞에 숫자가 바뀝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양은 바뀐 게 아니죠. 그냥 숫자랑 단위만 바뀌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대략 45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문제 하나 더 풀어볼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수능 문제 중에서 좀 풀만한 거는 좀 넣어봤습니다. 추가로. 자, 2020년 11월 물리학 투 수능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줄의 실험 장치에서 실을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42N인 일정한 힘으로 5N만큼 당겼다. 실이 당기기 전 액체의 온도는 T0이고 회전 날개가 멈추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액체의 온도는 T1이다. 액체의 질량은 0.1kg이고 비열은 4200줄/kg 도시이다. 이 물질은 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열을요 칼로리로 안 나타냈고 줄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1kcal에 해당되는 게 4200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물의 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열을 이제 줄로 나타낸 거죠. 자, 실이 당긴 힘이 한 일을 물어봤네요. 요거는 일은 단순히 정의에 의해서 힘과 거리의 곱이죠. 얘가 40 몇 뉴턴을 줬노? 42뉴턴으로 5m 당겼잖아요. 예, 요거 계산하면 210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러면 액체가 흡수한 열량은 바로 210줄이 되겠죠. 210줄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요거는 결국에 210은 cm 델타 t 하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가 얘가 칼로리나 킬로칼로리였다면 또 그 1칼로리는 4.2줄이라는 걸 이용해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줄로 나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질량 곱하고 그러니까 cm 델타 t잖아요. m 곱하고 그다음 델타 t 곱하면 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고 질량과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0은 4200 곱하기 질량이 얼마였죠? 0.1
1kg이죠. 곱하기 T1 빼기 T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1 빼기 T0는 420분의 210이죠. 420분의 210이니까 얼마입니까? 0.5도씨가 되겠죠. 예, 그래서 D가 틀려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